앉아. 쿠션 앉아. 오. 코? 코? 어있지. 그래서 가르쳤어. 코? 간식 안 준다고 물어 이지. 몇 번 하다가. 꾸숑이 데려온 지 얼마나 됐죠? 5월 8일인가? 5월 8일. 그때 데려왔으니까 이제 3개월 딱? 약간 갑작스럽게 데려왔는데 제 기준에서는 갑작스럽게 데려왔는데 맞아. 갑작스러운 거 맞아. 그 전말에 대해서 왜 꾸숑이와 함께 지내고자 마음을 먹었는지. 원래 반려동물은 아예 내가 생각도 없었잖아. 네, 안 와도 돼요? 안 해도 돼. 감당할 수 있으면 안 와. 생각도 없었다가 이제 친구 강아지 이렇게 맡아주게 되면서 걔를 그렇게 오래 맡은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걔가 가고 나니까 빈자리가 크더라고. 그리고 한 최근 1년 사이에 강아지를 키워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막상 용기가 안 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친구 강아지 한번 잠시 겪어보고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얘를 데리고 왔지. 얼마나 맡았죠? 친구분 강아지를? 한 달? 한 달? 그렇게 오래 안 됐어. 그 이유가 뭐였어? 해외 스케줄? 아니 친구가 이사 기간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집 비우는 일도 좀 많아졌다 해가지고 이제 잠깐 맡아줬지. 한 달 정도. 그 친구는 종이 뭐였죠? 포메. 포메. 약간 그 코 살짝 올라간. 근데 걔는 진짜 웃긴 애였어. 걔 이름이 춘배인데. 춘배 맞아. 걔는 짖지도 않고 산책도 걷는 거 되게 싫어하고 얘한테 진짜 그냥 무릎 강아지 이렇게 막 이러고 있고 코도 되게 심하게 골고 먹을 거 되게 좋아하고 약간 뭔가 내 생각에 강아지의 로망과는 조금 다른 좀 활동성이 많이 없는 강아지였어. 약간 전후사정 없이 누나가 갑자기 인스타에 그 춘배 사진 막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누나가 급작스럽게 결정할 그게 아닌데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친구 강아지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잠깐 맞는 거구나. 그럼 그렇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애기 지금보다 훨씬 더 조그맸을 때 처음 데리고 왔을 때 900g도 안 됐어. 800 몇십 g이었어. 1kg도 안 돼. 근데 지금 5kg야. 쑥 크네. 너무 잘 커. 그 텀이 거의 바로 알았어. 춘배가 다시 이제 가고 나서 한 달 정도? 한 달?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좀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친구 강아지 맡아주기 전부터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면 어떤 종을 키울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은 해왔어. 무슨 종을 키울까. 근데 그게 비숑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지. 뭐였?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맞아. 그 모델견 흔히 말하는 다리 길고 얇고. 근데 나는 걔가 모델보다는 그냥 쥐새끼처럼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끌렸던 건데 약간 이렇게 코도 얄쌍하고. 근데 또 막상 생각해보면 걔랑 나랑 걸어다니는 것도 되게 뭔가 멋있을 것 같고. 그치. 살색할 때 비주얼이 좀 잘 어울리지. 근데 이제 알아보던 이제 그쪽 보석 그런 데에서 이제 그날 정말 그냥 연기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정말 그냥 집 들어가기 아쉬운 거야. 날씨도 너무 좋고 시간도 애매하고. 그래서 한번 구경이나 하러 가볼까. 이제 만약에 갔는데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가 있으면 데려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갔다가 얘를 만나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쑥 하고 그러니까 데려와버렸지. 이미 반려동물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던 차에 춘배를 맡게 됐고 한 달 동안 지내고 나서 춘배가 이제 친구분한테 돌아가니까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데려와야겠다. 근데 생각했던 건 이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였는데 막상 보호소에 날이 좋은 날 갔더니 꾸숑이가 있어서 애가 있어서 이제 뭐 여러 애들을 만났을 거 아니야 거기서. 근데 낯가리는 애들도 있고. 근데 얘가 유독 안 떨어지려고 막 하길래 뭐 나한테만 그랬던 건지 다른 사람한테는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애들보다 얘가 유독 그러길래 데리고 왔지.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이미.
아 가면서도 이거 눈 맞으면은 뭐든 일단 데리고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눈이 맞아버렸네. 얘였어. 처음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를 입양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전문 브리더 이런 데를 알아봐가지고, 그러니까 워낙에 걔도 품종견이니까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브리더 막 찾아보니까 다 뭐 대구 막 이렇게 경상 이렇게 엄청 멀리 있더라고. 서울 근교에는 없고. 지방권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한테 얘기해 보니까 이제 보호소 쪽도 찾아봐라 해가지고 보호소를 찾아보다가 이제 얘를 데리고 오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썰인데, 최근에 그 뉴스 한번 크게 터졌던 거 알아? 그 신종 펫샵. 물론. 신종 펫샵? 신종 펫샵이라고 뉴스 크게 났는데, 이제 뭐 요즘에 하도 유기견 보호소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인터넷에 쳐볼 거 아니야. 보호소. 그러면은 포털 사이트 막 이렇게 광고 크게 때리는 그런 데가 있어. 막 안락사 없는 보호소, 뭐 무료 분양. 그리고 뉴스 터졌던 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경기도 일대 비닐하우스에 땅을 팠더니 유기견 유기묘 시체가 무더기로 나온 거야. 근데 인식칩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칩 확인을 해서 보호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유기를 한 게 아니고 돈을 내고 파양을 시킨 거다. 근데 그런 샵들이 돈 내고 자기네들한테 파양하면 우리는 안락사 안 시킬 테니까 우리가 책임 분양 입양까지 다 해준다고 이렇게 돈 받고 강아지를 이렇게 데려오고, 뭐 한 달 이렇게 뭐 계약서를 쓰면 한 달 정도만 이렇게 뭐 산책 사진 이런 걸 보내주고 이제 묻어버린 거야. 대외적으로는 안락사 없고 무조건 다른 가정에 분양이 되도록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그렇게 한 거지. 근데 나도 이제 모르니까, 잘 몰랐으니까 반려견을 키워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평생 살면서 정말 그냥 그런 보호소라고 알고 얘를 데리고 오고 나서 한 1, 2주 뒤에 그 뉴스가 터졌어. 좀 이슈가 됐었구나. 전혀 몰랐네. 몇 달 전에 펫샵도 원래는 막 이렇게 쇼윈도에 애들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최근까지도 되게 잘 보이다가 그런 문화가 좀 약간 사람들 인식이 많이 사람들이 바뀌고, 그리고 강영욱 씨를 필두로 약간 그 어떤 반려견 문화 자체가 좀 되게 성장하면서 문화 자체 그런 좀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많이 변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나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연락을 받고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에 얘를 만났지. 이제 친구 차를 타고 갔거든.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 강아지 보러 갈 건데 같이 보러 갈래 해가지고 친구 차 타고 갔는데, 걔는 강아지를 키워. 걔도 이제 검정색 푸들 이제 할머니. 걔도 장수견.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애야. 걔는 그냥 거기에 강아지가 한 몇십 마리가 있으면 몇십 마리 다 언니 얘 데리고 가. 언니 얘 너무 이쁘다. 얘 무조건 예스. 데리고 가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충동적인 거를 나도 아니까 계획이 없던 건데 오늘 갑자기 데리고 간다고 이런,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니야 야 아니야 기다려봐. 좀 더 신중하게. 나 진짜 만약에 오늘 여기서 데리고 가면은 거기가 하남이었거든. 너 여기서 너네 집 왕십리인데 분양 받으면은 너 합정까지 다 데려다 줘야 돼. 이랬는데 걔가 흔쾌히 수락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알아. 좀 블러핑을 했는데. 좀 나름 얘가 이미 마음에 들었는데 나름 걔한테 이제 아니야 이렇게 막 마음 다잡고 있는데, 알았어 언니 해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버렸어. 그래서 왔어. 그렇게 데려오고 아마 이름 짓는데도 좀 시간이 있었죠. 텀이 바로 지었나? 이름은 바로 지었어. 바로 지었어. 왜 꾸숑이라 지었어? 꾸숑. 너 왜 꾸숑이야? 내가 계속 거의 한 반평생 써왔던, 한 거의 모델 생활하면서 계속 그 인스타그램 닉네임도 꾸숑이었고, 근데 꾸숑이 원래 그냥 불어로 돼지라는 뜻이거든. 전혀 몰랐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엄마도 나를 왜 돼지라고 닉네임을 지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제 약간 돼지야. 난 돼지띠고 그러네. 엄마가 나 이제 애칭으로 막 돼지야 돼지야 이렇게 할머니도 막 이렇게 돼지야 돼지야 이렇게 부르고 근데 또 강아지 이름을 또 돼지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 귀엽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쓰던 닉네임을 얘한테 고스란히 약간 물려준다라는 느낌으로 바로 그냥 꾸숑이라고 해버렸지. 또 비숑이기도 하니까 약간 뭐 그것도 어떤 강아지가 왔어도 나는 근데 꾸숑이라고 지었을 거야. 근데 꾸숑은 너무 어울리지 않아? 너무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귀여워 돼지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고 스테레오 타입들 있잖아요. 뭐 예삐, 초코 약간 그런. 뽀삐, 뽀삐. 쿠키 이런 아이들.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은 이름이지만 개성이 중요하잖아요. 개성시대지. 개성이 중요한 와중에 이제 꾸숑이라는 이름은 저는 처음 들어봐서 제가 들은 강아지 이름 중에는 처음 들어봐서 이제 기분 좋을 때는 이제 꾸숑 이렇게 부르고 약간 사고 쳤을 때는 야 이 돼지야 막 이렇게 부르고 그런 거지. 아직까진 근데 비숑티가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성화하러 갔을 때도 거기 간호사 접수 받으시는 분이 아이 종이 뭐냐고 그래서 비숑인데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섞였나? 몰라? 나도 키워보면 알겠지. 다 크면 이제 성견이 되면은 한 살쯤 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직은 베네턴이라 그냥 다 솜털이야. 그러게 엄청 부드럽네. 비숑 하면은 그 원래 하이바. 그게 얘는 약간 상징적인데 지금 약간 얘는 삽살이 그냥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삽살이 쿠션. 같기도 하고 일로 와봐. 푸들 같기도 하고. 아이치. 우치. 그럼 이제 완전 애기 그 1kg도 안 되는 800g대 애기를 데려온 건데 맞아. 누나는 얘기한 것처럼 아예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누나 성격상 허투루 하지 않을 것 같았단 말이지. 더군다나 그냥 성견도 아니고 애기 강아지를 데려왔으니까 공부를 엄청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요새는 유튜브에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정보가. 있어서 그리고 요새 뭐 동물병원 수의사분들 유튜브도 많고 뭐 그런 반려동물 행동교정 이렇게 강요분들 같은 설치한 선생님 이런 분들도 많고 한데 다들 약간 달라 스타일이. 강영우님이랑 설채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족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은 걔는 걔다라고 그치. 이렇게 또 행동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나도 어디에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춰놓고 얘를 훈련을 해야 되고 키워야 될지 되게 그 가치관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한 거니까. 그랬는데 아직도 배우는 중이야 그냥. 근데 또 둘이 지내니까 누나 혼자 사는데 꾸숑이가 있는 거니까. 생각보다 내가 강아지 막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막 호의적인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 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 왜냐면 나는 혼자 살고 해외 스케줄도 많고. 해외 스케줄도 많고 외출하는 일이 잦으니까 강아지 잘 생각해봐라 키우지 말아라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바쁘지 않거든. 나 진짜 얘랑 3개월 살면서 연속으로 집을 비운 적도 그러니까 없고 떨어진 적이 없고. 오히려 얘 때문에 술도 그러니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오히려 적게 피고 꾸숑이가 이 집에 오고 난 이후로 그러니까 누나한테 연락하면은 근데 좀 먼데 여기 어디였지? 잠실 쪽이었어. 잠실 쪽에서 만나자 했는데 맞아. 갑자기 나 얘 데리고 와가지고 잠실 좀 먼데 이러면서 그땐 또 너무 애기 때랑 막 이렇게 막 몇 시간씩 비워버리면은 그때는 진짜 하루에 집 비우는 시간이 2시간 진짜 운동 딱 할 때 그때밖에 없었어. 근데 그거를 좀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성격적인 것도 되게 큰 것 같긴 한데 혼자 있어 버릇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놔야 맞아. 나중에도 누나도 편하고 그걸 좀 어렸을 때부터 해놔야지. 반달이는 그게 안 돼서 근데 성격적인 것도 있고 코로나도 겹치고 막 이러면서 붙어있다 버릇하니까 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약간 내 스케줄도 좀 지장이 있고 그치.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아예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분리불안을 제일 신경 쓰면서 신경 쓰고 있긴 해. 그냥 아예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건 아니고 꾸준히 외출하면서 혼자도 있어봐라 하고. 근데 길게 외출 안 하지 당연히. 진짜 길게 외출해봐야 5시간? 그리고 누나는 만약에 뭐 해외 나갈 일 생기거나 그러면은 주변에 봐줄 사람도 좀 있지 않아요? 부탁하면 봐줄 사람이야 많아. 우리 회사 그 이사님 한 분이 아들내미가 2명이 있는데 걔네들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이제 뭐 키우고 싶다 이렇게 쫄랐겠지 또 엄마 아빠한테. 꾸숑이 보더니 출장 갈 일 있으면은 자기네 집에 맡기라고. 근데 뭔가 기분이 쎄한 거야. 거기 가면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아들내미들이 얘를 가만히 냅둘까 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지. 근데 그것도 성격을 좀 타는 것 같은 게 반달인 나처럼 총알이거든요.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나면은 되게 불안해하고. 근데 꾸숑이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얘는 다 좋아해. 말가다닌 거 보면 다 좋아해. 성격이 너무 쾌활하고 좀 애교도 많고 이래서 그렇게 뭐 아직까진 5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얘가 나한테 막 의존적이진 않아.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다 좋으니까 분리불안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지. 그러면은 지금 벌써 같이 산 지 3개월쯤 된 거고, 얘가 태어난 날짜는 정확히 알아요? 그쪽에서는 2월 28일. 2월 28일. 그럼 벌써 한 6개월 산 거네? 아니요 5개월밖에 안 됐어. 5개월. 5개월 조금 넘었어. 5개월 치고 2월 말이구나. 그러면은 5개월 치고 근데 큰 편이야 얘가. 비숑이 원래 어느 정도 크죠? 그것도 소형견과 중형견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한 몇 킬로 정도? 기본 한 6에서 7kg는 나간대. 근데 요새 이제 뭐 미니 비숑이다 해가지고 정말 작게 나온 애들은 뭐 2, 3kg대도 있는데 이미 얘는 5kg가 그리고 지금 5개월인데 5kg가 됐으니까 가끔은 정말 한 10kg 정도 되는 좀 큰 애들? 빅숑 이런 애들이 있다는데 일단 일로와 얘 지금 성견 예측 몸무게가 한 8kg 정도 나오더라고. 8kg. 그러면 이제 중형견이지 무조건. 이미 소형견 그 경계 들어가 있어. 소형견과 중형견. 꾸숑이 원래 암컷? 원래 수컷. 수컷이신데 지금 중성화한 지 한 며칠 된 거죠? 5일 정도 된 거죠? 한 4일? 꾸숑. 그럼 중성화도 했고 이제 접종도 다 끝났나? 다 끝났어. 근데 중성화 하면서 내가 성격이 꼼꼼하니까 항체가 검사 이런 걸 해가지고 5차 접종까지 다 맞고 중성화를 하면서 마취하는 김에 뭐 항체가 검사랑 내장칩 하고 항체가 검사에서 칩 넣었어요? 항체가 검사에서 그 홍역 그 항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홍역 주사 지금 다시 받고. 홍역 진짜 무서워. 그 반다리 말고 초승이 보름이라고 새끼 때부터 키운 애가 있는데 그 중에 보름이가 홍역을 한번 겨울에 알아가지고 진짜 거의 요단강 건널 뻔 하다가 진짜 무섭대. 다 나았는데 그 이후로 이 접힌귀 편귀 알죠? 원래 귀가 애가 접혀 있었는데 귀가 섰어. 바짝 섰어? 홍역을 앓고 난 이후로. 그러면은 지금 같이 지낸 지 한 3개월쯤 됐는데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어땠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낯설었지. 완전 애기였을 때. 지금 집 구조도 아예 바뀌었잖아요. 원래 톱모델 정소연의 미니멀 라이프를 흉화하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샌드백이 달리고 얘 샌드백도 해주고 꾸숑이를 위한 집이 돼버렸어. 케이지 뭐 그것도 하고 방석도 하고 여름이니까 저 쿨매트도 한 2-3개 사놓고 계속 이제 갈아줘야 되니까 얘 때문에 지금 초기 비용만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접종도 엄청 비싸잖아요. 아니 솔직히 접종까지는 예상을 했지. 그 정도는. 아니 그 정도야 예상된 지출? 당연히 들어가는 지출이고. 근데 이런 용품들 있잖아. 뭐 식기 하지 마. 옷은 안 돼. 식기
뭐 이런 장난감, 간식, 그리고 뭐 사료값 얼마 안 되는데 얘가 사료토를 하면은 애기 때는 사료토 되게 많이 하잖아. 사료토를 하면 그 사료 안 먹어 또.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 걸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영양제도 엄청 사놓고 청소기 얘 뭐 개 샴푸,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이런 것들 그리고 접종 말고 응급 상황일 때 그런 병원비 응급실도 한번 갔었어요? 병원 몇 번 갔지. 이 근처에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많아서 여기 24시간 야간 응급병원 많아. 그래서 갔었어 몇 번. 뭐 때문에? 막 데리고 왔을 때 새끼였을 때는 이제 저 거실에서 키웠거든. 울타리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리수면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얘 자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막 유심히 살펴볼 기회가 그렇게 막 없었던 거야.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은 분리불안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자제를 했었는데 애기들도 각방 쓰는 거 연습하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가다가 얘를 보는데 얘가 무슨 경기를 막 일으키는 거야. 막 눈도 발작이 있었구나. 막 발발발발 떨고 눈을 유심히 보니까 눈도 막 동공이 풀려서 여기 보고 있고 여기 보고 있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갔지. 새벽에 이렇게 택시 타고 그 신촌 가가지고 응급실 갔는데 너무 애겨가지고 정확한 검사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끽해봤자 초음파? 이 정도만 할 수 있다고. 일단 입원해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하루 반나절을 입원해 있었지 얘가. 근데 일단 결론은 잠꼬대. 잠꼬대였는데 잠꼬대가 좀 세게 하는 스타일인가? 애기 때는 좀 잠꼬대가 심하대. 그렇게 막 신생아 이럴 때는 뭐 깨갱깨갱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놀랬나 봐. 또 접종도 1차 뭐 2차까지 1차밖에 안 맞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바로 병원 데리고 갔던 건데 다행히 잠꼬대라고 결론이 났는데 이제 병원비는 100만 원? 응급실에 또 하루 있었고 야간 진료비 뭐 수액 뭐 이런 초음파 이렇게 해가지고 입원비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나오고. 반다리도 요새도 그러는데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애가 꿈을 꾸는지 잠꼬대를 해. 맞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끔 이제 조용조용하게 할 때는 그래도 그냥 자기 냅두는데 너무 막 약간 너무 약간 얘가 약간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를 정도로 심하게 한다 싶으면 제가 이렇게 깨우거든요. 안달 이러면 얘도 가끔 그래. 가끔 자다가 갑자기 깨갱 하면서 일어날 때도 있고 막 비명 지르는 것 같은데 자고 있을 때도 있고 신나나 봐 꿈속에서. 원래 사람도 약간 성장기 때 꿈 되게 많이 꾸고 그러니까 강아지도 비슷한 건지. 몇 년 키우면 이제 사람 말 하겠어. 데리고 오고 나서 어땠어요? 좋은 점부터 일단. 좋은 점? 사람들이 되게 의외라고 하네요. 그 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다들 놀라는 눈치였지. 난 왜냐면은 알러지도 있었고. 근데 알러지가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졌더라고. 아니 다행이네. 진짜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심했는데 그때 친구 강아지 춘배 봐주면서도 알러지 크게 없었고 포메인데도 크게 없었고 그래가지고 알러지 문제는 지금 괜찮고. 그런데 또 내 성격 때문에 더 많이 놀란 것 같아.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막 함부로 뭘 이렇게 확 결정하고 그럴 타입이 아닌데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놀랬지. 주위에서 일단 많이 놀래고 일단 내 생활에 가장 변화가 됐던 거는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일이 적어진 거. 그렇겠네. 놀러 다니는 일이 정말 없어졌지. 얘 진짜 4차 접종 전까지는 거의 집 외부 약속을 거의 안 잡고 안 잡았으니까. 술 안 하고 운동만 좀 나가고. 운동만 하고. 정말 운동하는 시간 빼면은 아직은 그게 막 답답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못 나가고 이러는 게. 그건 선택이니까. 지금 괜찮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이거 모르고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어쩌겠어. 내가 해줘야지.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
누나 모델 일이나 이런 거 반려한 것도 있어요? 구숑이 때문에? 해외 나가는 스케줄인데 거절하거나. 애초에 올해는 근데 해외 나갈 계획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그 해외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됐었는데 급작스럽게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미 예정돼 있던 스케줄 하는데 구찌쇼도 그때 조금 구숑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데리고 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매니저 언니의 힘을 빌렸지. 봐줬어요 매니저 언니가. 지금 다 발라놓지 말고. 냅둬. 아휴 다 묻어 뜯으면은 다 새로 사고 고치고 하면서 키우고. 근데 이빨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해서 이제 이갈이 할 걸? 한창 막 물어뜯고 할 시기인 것 같아. 곧 있으면은 이갈이도 할 거야. 이가 되게 예쁘게 났네. 그냥 별사탕 같아 이빨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장판 못 물어뜯게 이거 다 해놨잖아. 그래서 이거 하는 거구나. 지금 구석구석 장판 엄청 뜯어놨어. 산책하기도 괜찮아요? 몇 번 나갔죠 그래도. 많이 나갔지. 몇 번 나갔지. 한강도 데리고 가보고. 한강 가까우니까. 연남동 거기도 가보고. 엔트럴파크. 거기는 강아지가 워낙 많죠. 그치 많지. 산책하는 사람. 그리고 복싱장에도 데리고 가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올해 산책은 아직 못하더라고. 한 어느 정도 나가요? 나가면? 최소. 그래도 한강 가려면 거리가 꽤 될 텐데. 한강 정도 가려면은 1시간 잡아놓고 가고. 그럼 뻗어요? 중간중간에도 몇 번씩 뻗어. 아직 애기라서. 간단한 산책은 근데 최소 한 3-40분은 시켜. 한 번 나가면. 근데 또 날이 더우니까. 한 번 거의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산책을 시켰었는데 이제 여기 합정에서 연남동 거기까지 연틀팍 이렇게 해서 홍대 거쳐서 다시 집에 돌아오는 루트로 가게 지나갈 때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런 가게 앞에서 귀신같이 계속 이렇게 엎어지는 거야. 근데 또 그걸 어떻게 끌고 가.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쉬어줬지. 물 주면서. 근데 플라커였나? 홍대 플라커. 거기 앞에서 얘가 이렇게 뻗은 거기 거야. 열려있으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들어오셔도 된다고. 강아지도 입장해도 된다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팔자 없던 신발 구경 갑자기. 그래갖고 들어갔어. 얘 열 좀 식혀줄까 하고. 근데 또 정말 가서 열만 식히고 나올 수가 없잖아. 샀어요? 티셔츠 하나 7만원짜리 사가지고 그날 산책 비용 7만원 나갔지. 사람들도 많이 놀러 왔죠. 그래도 누나가 안 나가는 만큼 쿠션이 보러 사람들 오겠다고 하는 사람 많았죠. 많았어. 최고명도 몇 번 왔죠. 친구들도 많이 왔다 가고. 그래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없는 것 같아. 그 사무실 고스트에는 갔어요? 갔어. 2번? 인기몰이 했겠네. 그 회사 갔다 온 날은 집에서 그냥 지금 정말 뻗어서 잠만 자더라고. 너무 사람들 많이 왔어. 회사 사람들이 너무 잘 놀아주니까 터그놀이 막 해주고 이뻐해주고. 지금 약간 그 놀아도 안 지칠 그런 시기라서. 근데 커도 쿠션이 그럴 것 같아. 뭔가 에너제틱 할 것 같아. 뭐 일단 한 3살 정도까지는 계속 활발하다라고 맘먹고 일단. 그러면 누나가 어쨌거나 누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생명을 드린다는 게 길게는 20년, 10년, 20년까지 봐야 할 결정인데 그거를 결정하게 된 뭔가 이유 같은 게 있다면? 뭐가 막 큰 계기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가장 고민됐던 점은 약간 이제 상실감.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 같아. 감수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걱정이 됐던 거는 상실감이었는데 그냥 내가 되게 재밌게 보는 웹툰이 있거든. 네이버 웹툰에 겔이 나왔다? 그걸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딱 최근에 이제 다시 이거 정주행을 했어. 근데 거기서 딱 나온 그 멘트가 이별이 무섭다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 멘트가 나오길래 그냥 딱 그거인 것 같더라고. 반달이도 어쨌거나 나이가 좀 있고 물론 나이에 비해서 좀 건강한 편이긴 한데 얘는 물론 아직 어리지만 얘는 진짜 아직
얘 인생에 뭐 몇 분의 1까지 왔겠어 얘가. 아직 그치. 성견도 아닌데 아직. 성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생각하기는 너무나도 먼 아직은 아득히 먼. 이야기지만 그냥 얘한테 가장 이것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라는 게 그냥 이미 충분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얘가 나랑 함께 있는 동안 느낄 수 있는 최대 행복을 이제 내가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주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지. 근데 뭐 보호자들 다 그렇겠지 뭐. 구숑 그만 뜯어. 괜찮아 뜯어. 괜찮아. 이러려고 이갈이. 돈 열심히 벌는 이갈이 거지. 하느라. 얼마나 다행이니. 이런 걸로 해소가 되면은. 지금 산책을 못 나가서 다음 주까지 못 나간다고요? 2주? 2주. 2주면은 좀 더 나갔네. 더 훨씬 아직 일주일 안 나갔어. 됐으니까. 그래서 계획해놓은 게 엄청 많아. 지금 실밥 풀고 그 다음에 얘 유치원 상담 예약해놔가지고 요새 또 유치원 워낙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 유치원 상담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도 예약해놨고 야 사람 머리 자르는 것보다 예약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뭐 유명한 데 있잖아. 뭐 하루에 몇 마리 안 받고 막 그런 데 있잖아. 거기는 뭐 한 달 반 예약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한참 전에 예약을 해놔야 돼. 저도 뭔가 그 누나가 꾸준히 데려왔다는 소식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놀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누나에 비해서는 좀 급작스럽게 결정을 한 것 같아서 실제로도 좀 그랬고 그래서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또 근데 선생님 성격에 뭐 대충 이 친구를 대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대충 그래서 넘어가지는 않지. 그니까 뭐가 됐든 타협하거나 대충 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걱정을 아예 안 했는데 실제로도 한 3개월쯤 지내는 모습 보니까 누나가 밖에 난다. 꾸숑이 집만 봐도 지금 집 꾸숑 월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인테리어 그런 거 싹. 지금은 주로 그럼 여기 쿠션에서 자는 거예요? 그때는? 같이 같은 방에서 아직 그래도 이제 허락을 하지 않은 공간이 침대와 저 옷방. 옷방은 그치. 침대, 근데 털이 옷방. 안 빠지는데 거의 지금 털? 막 털이 이렇게 막 공중에 날아다니진 않는데 그래도 옷에는 당연히 붙지 안 빠지진 않으니까. 근데 빗질을 하루에도 그러니까 계속 해주는 것 같아. 어. 왜냐면 지금 내가 쿠션을 오랫동안 안고 있었는데도 털이 옷에 안 붙는 거 보면 빗질을 하루에도 한 두세 번 이상은 해. 최소 2번 이상. 죽은 털 관리만 좀 해주면은 얘네들 또 막 비숑 애들 곱슬털 이렇게 엉켜서 안 빠지면은 곰팡이성 피부 이런 거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엉키는 털이긴 하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빗질 자주 해야 나중에 익숙해져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 해가지고 빗질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지. 양치도 맨날 해주고. 얘네도 유치 개념이 있나? 빠지고 다시 나는 게 있어요? 지금 유치고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 잇몸밖에 없었어. 얘 그냥 할아버지처럼 잇몸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뾰족하고 나더니 지금 유치가 다 나왔고 한 6개월 때쯤부터 이갈이를 한대. 그러면 이제 평생 쓰는 사람처럼 그 이빨이 나오는 거지. 밥을 이제 3번 줘 하루에. 오전, 오후, 그 다음에 12시 반. 12시 반쯤에 밥을 주고 방석에 앉아 엎드려 시키고 이제 실리콘 칫솔 이렇게 치약 짜가지고 이렇게 칫솔 양치 시켜주고 덴탈 껌 하나 이제 물려주고 이제 나도 자는 거지. 반다리는 애가 워낙 소식을 해서 그냥 자유배식 하거든요. 어렸을 땐 물론 급여를 했는데 지금은 자유배식 하고 있어서 간식도 좀 먹어요 이제? 간식 먹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주인 닮는다고. 좀 가려요? 그거 있잖아. 약간 어떻게 보면 다시 MBTI 얘기로 돌아가는데 내 그 MBTI가 ISTJ가 약간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했던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 간식을 먹던 것만 먹고 새 거 주면 잘 안 먹는 새 거 주면은 잘 안 먹고 익숙한 행동하는 걸 좋아하고 이상한데 고집 있고 그냥 이상한데 고집 있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이쯤 했으면 그만해라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약간 찡얼찡얼? 이런 거 있잖아. 찡얼찡얼 되는 것도 한 3번까지만 하고 안 먹힌다 싶으면 안 해요? 안 돼?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리고 눈이 약간 그 뭐라 그래? 그 무슨 안이라 그러는데? 이거, 파란색이잖아요. 알비노야 얘가. 아, 약간, 알비노가 있는 거예요? 색소가 부족해. 그래서 코도 안 까맣고. 원래 보통 강아지 눈은 완전 까만 이렇게 흰자 잘 안 보이는 검정 눈이 일반적이고 비숑도 원래 다른 친구들은 그런 거 같은데. 맞아, 다 이게 비숑 원래 유명한 게 단추색이잖아. 어. 근데 얘는 색소가 부족해서 눈도 좀 갈색, 푸른 회색 이쪽이고 코도 안 까맣고 좀 그래. 눈이 되게 약간 진짜 사람 눈처럼 그 백인 눈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좀 어렸을 때부터 사진 보면서 되게 놀라운데. 아이고. 젖었어. 젖었다. 그만해. 일로와. 저희 형한테 가. 이빨 너무 귀엽다. 코 골아요? 아니, 코 안 골아. 코 안 골아요? 춘배는 코 골았죠? 와, 춤배는 코 진짜. 나 강아지 그렇게 코 고는 거 처음 봤었잖아, 그때. 또 그래도 멋있게 생겼네. 그냥 귀엽지. 이거 코 하잖아. 비숑이 원래 코가 크기로 유명하대. 아 그래요? 코 약간. 큰 편인 것 같아, 부숑이도. 얼굴에 비해서. 눈보다 코가 1.5배 정도 크대, 비숑이. 그래서 코로 이렇게 하면, 춘배는 코 하면 여기 한 진짜 점만하게 코가 들어왔었거든? 얘는 코 하면 했어요? 여기 넘쳐. 웃기게 생겼어. 미용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 상작 2주 시술한 지 2주 지나면? 응. 유치원도 보내고? 응. 유치원 보내면은 요새 그런 훈련도 좀 시켜주는 것 같던데? 개인기? 그런 것도, 하고 애들이랑 다른 강아지랑 좀 놀고. 약간 사회화? 사회성. 유치원에서 뭘 엄청 학습을 해온다라기보다는 다른 강아지랑 지내는 법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스케줄이 있을 때, 맡아줄 수 있으니까. 거기 보내놓을 수 있으니까. 요새 학원도 가요? 월요일 요새는 안 가. 안 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 이거 다 녹음돼. 답답한가 보다. 깔때기 하고 있으니까. 원래도 이렇게 이빨 갈아요 요새? 깔때기 없을 때도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으면 여기 계속 갈고. 이것도 갈고, 요 의자 다리도 갈고, 저 서랍 손잡이도 갈고, 전선도 뜯어먹고. 비숑도 원래 종이 약간 사냥견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모르겠어 나도. 근데 얘네들도 엄청 활발한 견종이라고 하더라고. 그 유명한 게 비숑 타임. 비숑 타임? 비숑 타임이라고 시기가 산책을 있어요? 아, 하고 최소 시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막 엄청 미친 듯이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비숑 타임이라고. 약간 크레이지 타임. 지금은 또 성장기라 더 그럴까. 지금 난리 나지. 그러니까 연털파크까지 갔다 오지. 난리 나지. 귀도 엄청 크네. 귀 엄청 커. 내가 볼 때 얘 비숑 아닐 수도 있어. 귀가 왜 이렇게 커 진짜? 그러니까. 얼굴을 거의 다 덮는데요? 무슨 십독 이런 거 섞인 것 같아. 아니 발도 너무 커. 그러네. 발이 뭐야. 앞발이. 몸체에 비해 크네. 그 복싱장에도 비숑이 있거든? 다리도 두껍고. 복싱장 비숑은 완전 스탠다드야. 진짜 비숑의 기준. 6kg대 그런 비숑인데. 거기 상주하는 관장님. 코치님 강아지. 근데 얘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걔는 한 3살이거든? 3살 비숑 발보다 한 1.5배가 커 얘가. 확실히 순종은 아닌 것 같아. 뭐가 섞여도 섞였는데. 허스키인지 쉽독인지 비숑인지 삽살인지 꽃동인지 뭐 상관은 없다만. 이거 딱 그거잖아요. 그 누나 메시 그 겨울 자동 난로라고 알아요? 엄청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하네.
겨울 되면 어. 겨울 되면 아주 자동난로 역할을 톡톡히 하겠는데? 얘는 그리고 아마 내 목소리보다 우아꾼 목소리가 더 익숙할 거야. 계속 틀어놔서 24시간 내내 잘 때 빼고 계속 틀어놓으니까 내가 그치요? 방석 이놈 시키 다 크면 어떨지 궁금하다. 다 크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지금 이미 거의 성견이 크기만 보면 아직 애기야. 진짜 답답하게 하겠다. 근데 2주 동안 집에만 있으면 그니까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 감염되고 이럴까 봐 못 나가게 하는 거. 상처가 아무래도 수술 부위가 있으니까 밖에 나갔다가 덧나고 그러면은 엄청 얘도 생기고 그러면 나도 힘들지만 얘가 더 힘들 텐데 잠깐 이렇게 빡세게 참는 게 낫지. 그치 이놈 시키. 뭐가 제일 바뀐 것 같아요? 얘 수능 데리고 오고 오고 나서 안 나가는 거? 일단 그거고 좀 약간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일단은 포지티브해. 왜냐면은 내가 수면 장애가 있잖아. 근데 얘 때문에 수면의 질을 확실히 더 노력을 해서 내가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가 마음가짐 그런 것도 생기고. 왜요? 깨 있을 때 좀 더 잘 챙겨주려고. 근데 가끔 이제 아침 이제 알람을 설정해놓고 아침을 이렇게 주는데 잠이 덜 깬 상태로 밥을 챙겨주다 보니까 다시 잠들고 일어났을 때 내가 얘 아침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내가 제대로 준 게 맞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CCTV 홈캠 막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 설치해놨어요? 지금? 해놨어. 요새 그것도 되게 잘 나오던데. 응. 막 밖에서 목소리 낼 수도 있고. 동작 감지 이런 것도 되고 소리 감지도 되고. 아휴. 근데 그 홈캠은 강아지의 안전도 있지만 주인의 분리불안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가 더 많은.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 신경 쓰이니까 밖에 있으면 일하고 이럴 때도. 그만해. 모든 상호 그건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게. 특히 누나는 혼자 있으니까 더 그게 애착 관계가 훨씬 유대가 훨씬 깊을 것 같아. 잠깐이라도 나갔을 때 일 생기면 어쩌나라는 불안감도 있고. 근데 요새는 약간 저거 살펴보는 게 재밌는 게 이제 얘를 어느 정도 좀 살짝 키워놓고 최근에 또 생일이었잖아. 그래가지고 간만에 음주 가무를 했어. 이제 음주 가무를 빡세게 이제 짧은 시간 달리고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CCTV를 저거를 없는 동안 뭐 하고 있었나. 아니 내가 들어와서 얘랑 도대체 뭘 했나 취한 상태로. 그거를 살펴보는 게 블랙아웃은 됐지만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그래도 잠은 계속 침대에서 잤잖아. 얘랑 같이 자고 그런 게 없었는데 돌려보니까 내가 너무 취해서 거실 저거 울타리를 박살내고 들어와가지고 거실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내가 기절해 있어. 근데 얘는 이제 와서 또 막 할 거. 이렇게 막 씻고 막 할 거 막 해. 근데 이렇게 난 계속 이러고 있고 얘 방송 요거 같이 기대가지고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 한 새벽 5시까지. 그거 보면서 이제 자기 반성의 시간도 갖고 재밌고 약간 시트콤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다른 강아지 만난 적 있어요? 산책하다가 좀 봤나? 아니면 뭐 누가 데리고 왔거나. 아니 그렇게 만난 적은 없어. 아직 복싱장 그 아, 강아지 그죠? 산책하면서 이제 아, 지나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들려서 인사시켜주고 그랬지. 근데 아직 강아지 친구가 없어. 어차피 접종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중성화까지 해서 이제 유치원 가면 생기겠죠. 강아지들한테도 이제 강아지 친구 만드는 법을 얘가 배우겠지. 요새는 또 워낙 유치원에 보내고 이런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영진 누나랑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도 했지만 강아지가 좀 더 강아지랑 지내는 사람이 더 많고 장난감도 잘 가지고 놀아요? 장난감도 좀 가리나? 아니야 안 가려. 다 좋아해. 근데 금방 쉽게 질려 해가지고 장난감이 만약에 내가 10개를 갖고 있으면은 한 반만 꺼내줘. 일단은 그리고 약간 안에 있던 거 꺼내지면서 새 거인 척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새롭게 삑삑 소리 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오늘 하나 해먹었어 장난감.
어떻게 먹어요? 그 계속 이게 뜯어서? 뜯어가지고 솜 다 삐져나오더라고. 이거 봐봐, 이거 뭘 저렇게 씹는 거야? 태그. 야, 이거 먹네 먹어. 어휴, 그만해. 저거 그만 뜯어. 잠은 잘 자요? 얘는? 얘? 나보다 더 잘 잘 거야. 자는 시간이 많죠. 낮에도 좀 자죠. 안 그런가? 건달이 진짜 엄청 자거든요. 강아지들이 다 그렇지 않나? 움직일 때, 먹을 때, 쌀 때 빼면 그냥. 다 누워있고. 근데 확실히 조금 컸다고 막 데려왔을 때보다는 수면 양이 시간이 좀 줄어들긴 했지. 좋았어. 막 데리고 왔을 때는 5분 놀아주면은 30분 자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30분 놀아주면은 30분 잘까 하니까. 그래도 ADHD야. 다 반기죠? 사람들 오고 이러면. 성격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 같아. 가끔 이제 막 보호소에서 데려오거나 이러면은 사람들 무서워하지. 무서워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아. 뭐 처음부터 누나한테 앵겨가지고 간택 받았으니까. 너 좀 뭐 하나 물려줘야겠어. 좀 가만히 좀 있어. 얘 이거 저거 스틱 하나 줘야겠다. 너무 귀엽지 않니? 되게 뭔가 하루 24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24시간을 24시간에 몇 번이고 제 외모가 바뀌어. 엄청 못생겼다가 엄청 애기 같다가 또 엄청 이쁘다가 엄청 바보 같다가 지금 꾸숑이로 바뀌었지. 아 이거 눕기 따서 만들었네요. 저기 다 보여주세요. 이거 얘 눈 색깔이 약간 저 회색기가 도니까 일부러 파란색 약간 티파니 블루 검색해가지고 바탕화면 깔고 눕기 따가지고 복사 붙여놓게 하고. 약간 회색이랑 푸른 하늘색 음. 그 중간 느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눈이. 햇빛에 나가면은 엄청 밝아지거든. 그리고 실내에 있으면 좀 갈색 이런. 그러면 좀 뭐 조심하거나 이럴 건 없나? 그런 건 강아지들도 늙으면은 막 녹내장, 백내장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딱히 없었고 왜 그 사람도 그 눈이 파란 사람이면 파란 사람일수록 햇빛 네, 그러니까 자외선 이런 그거라고 거 하잖아. 있으면.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아. 누가 뺏어 먹는 줄 알아. 오리예요 저거? 오리? 누가 뺏어 먹는 줄 알아. 내가 안 먹으면 밥그릇 그냥 막 치워버렸거든. 그랬더니 간식은 오히려 난 뺏어간 적이 없는데 저렇게 뺏어갈까봐 막 먹는다. 근데 반다리도 약간 그런 게 좀 있어. 꼭 간식 먹는 자리가 있고 어디서 주든 거기로 꼭 가져가서 먹고. 그게 약간 동물들 습성이라고 그러더라고. 집 편한 데를 제가 안 찾았나 봐. 옆에선 안 먹더라고. 맞아. 가져갈까? 진짜 가져간 적이 없는데도 그래. 옆에선 안 먹어. 꼭 따로 떨어져서 먹어요. 먹을지기 떨어져서 먹어. 자기 이불 있는 데 가서 먹거나 쿠션 있는 데 가서 먹거나. 웃겨. 너무 귀엽다 진짜. 우리 엄마가 과일을 요새 자주 보내주시거든. 아까 그 파인애플도 엄마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집안에서 동물을 키우냐 막 했는데 엄마도 반대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셨네요. 어머니. 근데 이제 막상 우리 집 와서 얘를 보고 클리셰죠 클리셰. 얘 부모님들이. 또 블루베리를 이렇게 얘가 먹는 거를 보니까 엄마가 너무 이뻐 보였나 봐. 그래서 과일을 계속 보내줘. 근데 보내주면서 네 거 아니고 얘 거니까 네 거 아니고 꾸숑이 거야 뭐 이러고 무슨 뭐해 뭐 전화 오면 나한테 아니 너 말고 꾸숑이 뭐 이러고 얘를 더 찾아. 근데 아빠는 아직 너무 또 시골 사람이어가지고 그 동네는 아직도 아빠가 이제 뭐 건설 현장 이쪽 그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 터프하신 옛날 아저씨들이 많아서 걔는 걔다 약간 그런 그 아직도 뭐 어떻게 보면은 계곡에서 보신다 이런 사실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농담인데 뭐 털 달린 짐승은 뭐 어떻게 집에서 키우냐 뭐 이제 걔 뭐 이게 뭐 한솥거리는 되냐 막 이러면서 아우 매우신데? 근데 뭐 나도 맵잖아. 그래서 그쵸. 아빠가 이제
언제 한번 아빠 집 이제 데리고 내려와라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야 며칠 전에. 그래서 그러면은 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얘 데리고 가도 돼? 이랬더니 걔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그랬더니 데리고 가야지. 이랬더니 그러니까 걔 뭐 이제 1인분은 되냐? 이랬어. 1인분은 되냐? 이랬더니 뭐 1인분은 될 것 같은데 1인분은 될 것 같은데 그 아저씨들이랑 뭐 나눠 먹진 못할 거야 이래서 농담으로 이렇게 하고. 그 막 인터넷에서도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막 강아지들 사고 치고 이러면은 막 물 올려라 그 들이치고 막 이러는데 그래 나는 더 세게 쳐 들이. 물 올려라도 아니야. 야 저거 털 다 뽑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 또 에피소드 있어요? 가족들은 어쨌거나 그래도 좀 반겨하는 약간 츤데레 느낌이긴 하지만 좋아해. 다 좋아해. 아직까지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 사고 친 적 있어요? 사고? 막 물어 뜯는 거 말고 좀 대형 사고 아니 아직은? 아직 없어. 아직 없었어. 그렇게 큰 걱정할 일도 없었고. 사고 치겠지. 지금은 근데 최대한 뭔가 가능성을 좀 내가 막아둔 상태긴 해. 준비를 다 해놨네 말고. 최대한 막아놨고. 오빠는 진짜 약간 위험하게 또 고가에 이제 한번 버릇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면 가방을 소파에다 이렇게 해놓잖아. 그리고 이제 평소처럼 이렇게 가방을 소파에다 해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약간 쎄한 거지. 어라? 약간 쎄해가지고 설거지를 하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프라다 가방이 약간 눈 마주친 거지. 얘가 소파에서 이러고 이렇게 물고 있는데 눈 마주쳐가지고 진짜 장갑 낀 상태로 그냥 안돼! 이러고 안돼! 프라다는 안돼 이거 야 너보다 비싼 거야. 그런 이제 가방이 한번 이제 아장 날 뻔도 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세이브를 잘 했어. 근데 지금까지 프라다 가방, 보테가 가방 몇 개 해먹을 뻔했다. 해먹을 뻔했지. 가죽 몇 개 해먹을 뻔했지. 신발장에는 이걸 가림막을 해놔가지고 신발은 안 건드릴 거. 솔직히 저 신발장에 있는 거는 상관없어. 다 운동화여가지고 정말 비싼 것들은 진짜 옷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몇백만 원짜리 옷 해먹고 가방 해놓고 하면은 울겠지. 또 근데 뭐 어떡해. 삶아 먹을 수도 없고. 물 올려라. 너 물 올리기 전에 조심해. 그냥 처신 잘해야 돼 너. 뭐 하나 해먹으면은 그냥 강아지는 저래야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어떻게 얌전히 있겠어. 영진 누나도 고양이들이랑 지내면서 막 깨먹고 이러니까 고양이는 사고를 치고. 지금 걔네들은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인내심이 늘었대요. 진짜 어쩌겠어. 어쩌겠어. 개고 고양인데 막 부셔먹고 씹어 뜯을 수 있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약간 지금까지는 긍정적이고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누나가 약간 그래도 앞으로 꾸숑이랑 같이 지내면서 내 삶이 약간 달라질 수 있겠구나 혹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누나는 원래 약간 혼자 지낸 지도 오래됐고 딱히 막 결혼이나 이런 거 생각도 딱히 없었죠? 완전 없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 얘 때문에 더 없어졌지 뭐. 강아지나 키우면 살아야지. 근데 약간 얘를 데려오고 나서 뭔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감정의 영역이 조금 더 폭넓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랑 지내는 거 자체가 누나 처음이니까 못 느껴본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반달랑 지내면서 그랬고 되게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었는데 좀 솔직히 감정 표현이 풍부한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얘랑 같이 살면서 뭔가 이제 감정을 툭 건들면 발현될 수 있는 트리거들이 많이 생겼다? 예전에는 이만큼 툭 건들면 100을 쳐도 한 10이 올까? 20이 올까 했는데 요즘엔 100을 치면은 가끔 진짜 한
120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아. 그게 뭐 기쁜 거든 슬픈 거든. 진짜 소중한, 서로한테 소중한 존재가 생겨버린 거니까. 누나가 쿠션이한테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그게 큰 것 같아요. 반달이랑 있다 보면은 얘한테는 진짜 내가 큰 존재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맞아.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진짜 상호적인 게 되게 큰 것 같아. 아, 이 친구는 진짜 이 친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큰 존재구나 이게 느껴지면 나도 한번 다시 더 소중한 마음이 커지고 이러니까. 정말 얘한테는 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뭐 산책도 좋아하고 간식도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쵸. 보호자일 거 아니야. 같이 그리고 사는. 좋아하는 것들을 다 누나를 통해서 누나랑 같이 하니까 간식이나 산책도 결국은 상호작용하는 것 중에 한 형태이고. 책임감이 엄청 생기지. 응. 맞아. 책임감. 누나한테 확실히 좀 되게 저는 좋게 생각했거든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누나가 약간 제가 생각한 누나가 스스로 가지는 책임감이 되게 큰 사람. 본인한테. 근데 그게 뭔가 다른 존재한테 책임감을 느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면 커리어 자체도 누나 혼자 물론 회사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 되게 많지만 혼자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큰 커리어를 겪었고 하다 보니까 그럴 겨를이 없었지 지금까지. 뭔가 다른 존재한테 이렇게까지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게 식물 이후로 처음일 거야 아마. 아 그치 식물에도 진심이었으니까 누나. 지금 이제 식물은 뒷전이 돼버렸지. 찬밥 신세. 털도 이게 애기 털이고 한번 가리를 하겠죠? 그나마 애기 티가 났던 게 저 털빨인데 저 털도 없어지면은 크기도 커. 그 외모가 되게 지금은 몇 달이 뭐야? 몇 주 전 사진만 봐도 지금이랑 외모가 확실히 다른 게 그게 털 때문인 거니까 어쨌거나. 맞아. 나갔다 들어오면 커 있다니까. 너무 빨리 커. 크지 마. 클 거면 아싸리 커버려. 진짜. 내가 키가 크다 보니까 눈이 진짜 미쳤어. 이쁘지. 비숑 하면은 꽉 채워줘서. 그 밈 있잖아. 술빵 뭔지 알죠? 그 술빵에 술빵 깨 3개. 그게 떠오르는데 얘는 진짜 사람 눈 같아. 구숑이랑 지낸 3개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소감이랑 하나씩 마무리. 3개월이 어땠는지 총평? 그동안의 3개월이요? 네. 구숑이 데려오고 이제 8월 초니까 딱 거의 만 3개월쯤 맞아. 돼가는데 얘와 함께한 3개월은 참 다사다난했고 돈도 많이 들었고. 지금은 그래도 좀 자리를 잡았죠? 어. 누나도 그렇고. 아 요새는 오줌도 잘 가리고 나름. 오랜만에 실수했지 오늘. 3개월 동안 잘 커줘서 고맙다. 별 탈 없이. 큰 탈 없이. 앞으로도 이만큼만 해라. 건강하고 행복길만 걸어야지. 아프지 말고. 유치원 가도 잘할 것 같아. 구숑. 아유 나 닮았으면 어딜 내놔도 살아남아야지. 그치? 근데 좀 달라. 누나보다 훨씬 에너제틱. 약간 다른 게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누나가 잘 보여주지 않는 누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누나의 약간 찐 모습? 광기 같은 거? 그거를 약간 구숑이는 여과 없이 맞아, 여과 없이 맞아. 항상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 나의 광기는 약간 술 마실 때, 놀 때 이렇게 발휘되는데 약간 숨겨져 있는 그거를 구숑이는 여과 없이 숨기지 얘는 않고. 트리거가 없이 늘 크레이지야. 너가 뭔 걱정이니? 주인 잘 만나가지고. 주인 잘 만나. 손발자지 손발자. 주인 진짜 잘 만난 줄 알아 너. 그래 너 진짜 천운을 타고난 거야. 너 어떻게 너 보면 이상한 사람 만났으면 너 금수저야 나름. 그러니까. 얘 이제 잘 크면 모델 데뷔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해도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산만해가지고는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 비주얼이 너무 개성있고 비주얼 나쁘지 않지. 비주얼이 개성있고 이러니까 딱 너도 톱모델 거기도 리그가 꽤 크더라고. 치열해. 그 애견 모델 거기도 커서. 어떻게 너는 그럼 강아지계 하이 패션으로 가볼까? 그래. 너가 근데 누나 커리어를 따라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어디 명품 브랜드 모델 한번 해봐야지. 광고에도 나오고 광고에도 나오고 명품 브랜드 메인 모델도 해보고. 미용하면은 이제 사진 찍어서 그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근데 나는 은근 또 이 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개성 지금 이렇게 복수리 털. 꼬지리 털. 꼬지리로 지내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다고 되겠니? 그치? 다음 달에 오면은 또 달라질 듯. 거의 있겠다. 고생하셨습니다, 누나. 우리 애기. 애기야. 돼지야. 돼지야. 아이고.